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써 딱 10일 남았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독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광주와 전남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여야 전남 도당 위원장들을 모시고 호남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 도당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 도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보람이 전남 도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전남 도당이 없어서 초대를 하지 못했다는 점 밝혀둡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토론자들께서 주제에 맞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토론 주제 첫 번째는 호남 민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좀 논의할 텐데 각 당의 선거 판세 분석이 있을 거예요. 어느 쪽부터 좀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우리 김 위원장님부터. 예, 민주당부터 이야기 해주시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TV 토론에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 법정 토론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야권의 단일화 무산이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이제 호남 집중 유세를 하면서 완전히 호남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로 이 표가 좀 결집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영향이 서울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체 내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반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모두 반에서 30% 이야기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 전남 유권자분들이 이 절박함, 모두가 뭉쳐야 된다라는 게 없어진 그런 선거 같아요.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만나 뵈니까 이재명 후보가 첫째 호남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화의 일꾼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랑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인권의 문제는 별로 주장한 것 같지 않고 흉악범이나 조폭들을 변론한 것으로 보아 특히 자신의 조카의 살인사건 문제를 변론한 것 등을 보면 옛날처럼 꼭 찍어야 되는 후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크게 민심이 변하는 것은 우리 전남의 정치 지도자,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전과 사범인 그 폐륜적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했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꼭 이 사람을 민주당이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라고를 가지고 선거운동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렇지만 내놓고 선거운동하기는 좀 그렇다. 투표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전남의 20%였습니다만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더 상승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도민들께 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유세할 때마다 30% 정도는 주셔야만이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판세를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한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저 우리 정의당 우리 이원원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제 30%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고요. 그 우리 이제 김하진 위원장님께서 이 자꾸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전과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 전과 내용 보시면은 그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그 시민운동 투쟁 과정에서 나온 그런 전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과 사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과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정의당 이보람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그 대선의 여론의 추이는 좀 예전하고 다른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이념과 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좀 주가 됐다면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이 중심이 되면서 여론들이 좀 자주 바뀌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실망감이 날로 저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이낙연 그 전 총리와 그 경선을 거치고 나서 경선이 끝나면 한 힘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 이재명 후보 지지로 다 모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정의당이 대안으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심상정이 정말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저희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힘이 좀 없지 않겠냐 이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약간 지지를 조금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토론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우월감을 좀 더 보이다 보면 저희 정의당에 더 많은 지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 갖고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가 목포역에 와서 이제 김대중 정신을 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세 분 다 이야기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이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신지 서로들 입장에 대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발언은 먼저 우리 김하진 위원장도 먼저 해주실까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목포역 유세를 마치고 하이도 배편으로 왕복 4시간에 걸쳐서 하이도 김대중 선생님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호남에서 전남에서 대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 대구 경북에서 호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평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 대구가 모두 이 김대중 생가의 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왕복 4시간의 배를 타고 갔다 오시는 그 윤석열 후보의 도전 정신, 강인함, 당당함을 보고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새 시대의 대통령이 아닌가. 아까 변호사 사칭을 해서 검사 사칭을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이재명 후보가 의료원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검사 사칭한 것은 명확하게 범죄 행위로 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거법적으로 토론회상에 했던 것이 선거법으로 입에 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물었을 때 그것은 무죄라고 나왔지 이 검사 사칭한 것은 유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절대 국민 통합의 정신에 맞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되어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이 전달해주고 김대중 평화 정신, 국민 통합의 정신하고 합당하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저랑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예, 어차피 저는 예. 가운데서 그냥 오늘은 말을 야당이 최대한 결정을 야당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DJ 정신을 잇겠다. 뭐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국민 통합 정신이라는 것 그 측면에서만 포장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건 맞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한 점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평생을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또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해서 서로 그 민족 간에 싸우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자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DJ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호남의 정신일 수도 있고 5.18의 정신일 수도 있고 광주 전남의 어떤 정신 또 우리 민주당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가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TV 토론 나오셔가지고 사드 배치 추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다고 그랬고 또 엊그제도 반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김대중 정신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선거 처리되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이도 생가를 방문하고 이것은 전혀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선거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오랜 세월 그 고문 또 많은 그 탄압 이런 것에 의한 고통을 겪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이겨내시면서 김대중 정신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곱게 자랐던 윤석열 후보가 그런 그 아픔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대중 선생님의 그 인권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인권의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지율 올랐다고 그 목포에 와서 또 전남에 와서 이 김대중 정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 더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정의당이 정의당 이름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전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그렇게 아주 참패를 당하는 그런 걸 봅니다. 비례연동제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완전히 골탕 먹었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롭게 가는 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정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로 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달라졌구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의당도 다른 후보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봅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부정부패, 비리를 파헤칠 수 있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책임자가 윤석열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 검찰총장을 제대로 뽑았다. 다만 조국 수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후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대 후보 진정성을 좀 폄하하는 것은 선거 기간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진 진정성이 먼저 하세요. 진정성을 느끼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이 느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훼손시킨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서 또 민주당이 그렇게
또 위성 정당을 다시 또 만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전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비례대표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 뭐 정의롭지 않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다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우리 이보람 위원장님이 반박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그렇죠. 공약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죠. 자, 우리 전남 공약 각 당마다 다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지금 우리 김승나 위원장님부터 우리 공약 이거고, 자 서로 공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 간략하게 한 1분 내에 정도로 각자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좀 나머지 의문스러운 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죠. 우리 김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민주당부터 할까요? 네. 저희는 이제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물론 다른 이 정당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신안이나 여수, 우리 해상 풍력의 적지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가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전략 산업 육성, 그 다음에 누리호 고향인 우리 전남의 우주 산업 전진 기지로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로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스마트 농수축 산업과 식품 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립의과대를 설립을 해 나가겠다. 또 엊그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발표하신 무안공항을 이 남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공약이 저희가 준비된 겁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전환 산업,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전남을 만들겠다는 것 속에 특이한 것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나 주민 소득형 모델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첨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 광양항을 이제 그린 스마트항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이 우주 발사체의 중심지를 이렇게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 항우연 전남 본부를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광 차원에서는 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파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이 호남 고속철도 2단계를 빨리 조기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전라선 고속철도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제1 공약을 보니까 영광에서 신안 비금까지 해안 20km에 약 200m 간격을 두고 1000개의 윈드밀, 풍차를 설치하는 풍력발전소 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해안의 문제점, 어로 개발에 아주 큰 피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폐기시키고 그 지역에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약 5조 원을 들여서 해양 생태 관광 문화 벨트를 하면은 영광에서 목포, 그리고 강진만, 등량만까지 우리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됩니다. 소위 목포 중심의 해양 문화 관광 수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찾아오는 전남 2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민주당의 검증되지 않는 풍력 발전소의 문제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를 하고 그 자리에 그러한 것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탄소 50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소위 말하면은 알리백이죠. 그래서 지금 무형지물로 되어 있는 F1 경기장 영암 주변과 해남 산이 인근의 약 500만 평의 염해 농업단지를 저희들이 그곳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즉 수소, 산소, 모든 또 태양광, 풍력 등을 집산하고
그 안에 스마트 팜밸리까지도 만들면서 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포 인근에 2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우리 목포가 살아나고 전남이 살아나고 영암에서 해남을 거쳐 진도까지 가는 광역도로가 뚫림으로써 이제 모든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된다. 이게 아마 우리 것이고, 무한공항 문제는 물류항공우 도시로서 우리 대한민국 4대 관문우 항공단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양 스마트밸리하고 무한공항이 민간공항과 화물공항으로 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군공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김대중 선생님이 무한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화하는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하는 무한공항을 만들자고 했던 김대중 선생님의 유지대로 무한공항이 국제항공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보람이 위원장님. 예, 심상정 후보는 우리 전라남도에 그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면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또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전남이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지금 두 당이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특화 이 단지는 대도시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우리 전남이 공급해주는 그런 에너지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전남이 담당하게 하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발전의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대불산단의 수소전지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배후 기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안에서 풍력으로 발생되는 이 전기를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다시 육지로 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전기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훼손되지 않고 우리 전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지로서 대불공단을 선택해서 이곳을 수소 복합단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계시는 많은 농어민들의 삶이 굉장히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 30만 원을 보장해서 농업의 그 공익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여수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불산단 그리고 사무중공업에서도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문 산재병원을 건설을 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약들로 해서 우리 전남 도민의 삶이 선진화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서로 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이건 아니다 라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한번 공항 문제로 한번 우리 김성남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죠. 예.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이렇게 통폐합이 되지 않고 손실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도 군공항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민주당이 특별법까지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공항이 무한공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좋은 그 공약을 했던데 광주 군공항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그 답변을 드리면은요,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는 했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군공항을 이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뭐 아직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시 주장한 게 이 군공항을 이전을 하기 전에 그 적합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것이 먼저 발표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지 그리고 이전 적합지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이나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먼저 구상이 되고 또 그것이 발표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이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안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화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 그러면 이게 2007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빨리 이것이 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정말 이 우리 서남해안 지역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이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MB 정권, 박근혜 정부 때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역의 이러이러한 사정 또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방치를 한 것이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과거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남 위원장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모든 걸 보면은 과거 MB, 박근혜 이렇게 남 탓을 하는데 지금 180의 거대 여당이고 특히 우리 전남에는 모든 지자체, 도지사, 국회의원 거의 100%에 가까운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주민의 뜻이 어딘가 눈치 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늦춰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자기 탓은 일치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이 있으면은 거대 정당이고 모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전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긍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무안공항 발전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민주당이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무안공항을 민간공항과 화물 물류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광양 스마트 항만과 연계해 전남을 발전시키겠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정한 장소를 결정해달라.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남 도민들은 지금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이나 고흥, 해남 이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제1공약으로 광주 제1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남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선은 엊그제 이재명 후보께서 무안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면세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지노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못지않는 그런 남부 수도권의 관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적합지 또 이전 적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러 가지 군이 의성에다가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4, 5조 정도의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놓고 보면은 우리도 실제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시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군공항을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에는 전남 도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도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따른 보상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이걸 1호 공약으로 발표하신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세 분한테 공통을 한번 드릴까요? 제가 어차피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드리는 것들이니까 그 세 당의 이제 그 공약들을 전남 공약을 쭉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남이 가장 크게 이제 비교 우위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섬인데 섬에 대한 특별한 공약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당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 세 당의 이게 우리 공약 당은 목록을 그래서 혹시 이런 공약들이 있으면은 짧게 우리는 어떤 관련 공약들이 있는지 소개해주는 순서로 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승남 물론 위원장님부터. 과거에 이제 우리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에 가고 싶은 섬 이래가지고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전남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관광 관련해 가지고 좀 그 특이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전남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섬으로 갈지 네. 섬 하나를 인간 친화형 또 자연 친화형 체험형 아일랜드 사파리 아일랜드를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2,600만 명이 이 외국으로 관광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적자만 해도 18조 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남해안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으로서 저희가 섬 하나를 통째로 사파리 공원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통해서 좀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은요? 저희들이 해양 생태 문화 관광을 목포를 중심으로 한 신안 섬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관광도로를 만드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보면은 장흥에서 고흥 등량도에서 연륙 연도교를 만들고 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를 또 개설하고 진도 조도 연도교를 개설하고 완도 보길 노화 소환 연도교 개설 진도 신안 하태 연도교 개설 해남 신안 장산 연륙교 개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전남의 섬들을 섬과 섬 연륙 연도교를 다 만들고 관광 문화 벨트를 만들면은 현재 남해에서 여수까지 여수에서 고흥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고흥 녹동에서 완도 고금도로 고흥 녹동에서 등량도 장흥으로 그러면은 이제 사통팔달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서남해안 지역 해양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든다. 이것은 딱 맞는 거. 그리고 그것도 바로 시작해서 집권이 되면 바로 시작해서 10년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우리 전남의 섬과 섬을 만드는 문화관광 벨트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보람 위원장님. 예, 그 심상정 후보는 전남에 있는 이 갯벌 자원과 관련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관광 트렌드를 보면 잘 지어진 건물들, 뭐 예쁜 곳 이런 것보다는 자연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관광 선호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자원인 갯벌에 대해서 잘 보존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립갯벌 생태연구원을 건립하고 이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약은 공약 중에 한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께서
광주와 영암 간 아우토반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우토반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 성능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를 이용한 것으로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약보다는 사실은 F1 경기장이 지금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천억이 들어서 조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아스팔트가 전문용으로 깔려 있고 해서 이 F1 경기장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공장들을 이 전남 영암으로 유치를 해서 이곳에서 테스트하고 여기에서 바로 목포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만들어야 기업에게도 운송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고 또 테스트도 잘 될 수 있고 이쪽 전남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주와 영암을 잇는 이 아우터반만 건설해서는 광주로 다시 또 흡수되는 이런 결과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약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참 좋은 지적이고 말씀이신데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광주에서 영암, 그 영암이 어디냐면은 F1 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F1 경기장과 하원반도의 염해 농업단지 500만 평에 자동차 생산단지, 즉 그 자동차는 주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생산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신재생 에너지 단지 2만 개를 창출하거든요. 그러면 영암에서 또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진도까지, 해남 진도까지 광역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결국 그 가운데에 있는 500만 평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활성화되고 그 자동차들의 시험장도 되는 아주 광역적인 것을 미리 총체적으로 이번에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주제 우리 후보가 당선돼야 할 이유 뭐 이제 이런 주제로 했는데 지금 선거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각 당에서 판단했을 때 지역 우리 호남 민심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나고 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우리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수일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디 우리 국민의힘부터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민주당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출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모든 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평등하고 개인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야말로 외국이 다 알 수 있는 내로남불 정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마저도 똑같은 잣대로 해라. 훌륭한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만이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바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한민국은 상식과 비상식의 후보 대결입니다. 상식을 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비상식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180석으로 무리하게 하는 그런 비법치적인 것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우리 윤석열 후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남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출된 배경에는 저희 200만 국민 참여했던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강한 추진력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일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한번 변화시켜라. 이런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이 없는 이 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 화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독일의 그 유력 매체인 디자이트가 우리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하게 커다랗게 변환되고 그다음에 대전환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고 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소득이라든가 기본 대출이라든가 아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엊그제도 우리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은 1년, 2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정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과 그다음에 선거제도의 개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의 구조도 바꿔내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보람이 위원장님. 네,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사선 의원입니다. 거대 양당 그 후보를 제치고 소수 정당인 심상정 후보가 사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 정치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확인된 것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심상정 말은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구 현안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내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한 각종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20년 진보 정치를 소신 있게 지켜온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부세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후보 심상정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이지만 사실은 비주류로 밀려나 있는 그런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후보이고요. 20년 전에는 노동자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했고 또 복지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 세금 거덜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각종 오해와 또 불신들을 뚫고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새 당 위원장님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시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전남에서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해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는 목표를 90-90 플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약간 리스크를 우리 전남이 막아내자. 90, 그래서 90. 저는 90% 정도 득표를 목표로 세우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90%가 나오지 않으면은 90% 투표율에 90% 득표. 그럼 90%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090이 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네. 마지노선이다. 예. 우리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의원 지금 30%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레미아 30%지만 저희들의 성공은 19% 이상을 지금 19%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역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30%까지 나온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투표 당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19% 이상이면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는 좀 힘들겠다. 30%는 뭐 희망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솔직해야죠. 예. 네, 우리 정의당은 지금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전남에서 이건 성공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혹시? 이전 선거들을 쭉 보면 우리 전남이 우리 정의당에 좀 매우 짭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지난 선거에서도 그 7% 정도 심상정 후보가 얻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4%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마음들은 사실 저희 심상정 후보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바꾸셔야 우리 정치가 바뀐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전남에서도 우리 심상정 후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7% 정도 주시면 네. 저희는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7%.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순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의당부터 맺은 말 짧게 한 30초 정도로 이렇게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순서로 맺은 말하고 오늘 순서 마치는 걸로 하죠.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가난합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청년들의 현실은 암울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더구나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군공항이 들어서고 광역 고속도로가 생기면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간척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인다면 우리 전남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전남도민들은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을 것입니까? 교육과 일자리 문제로 청년들이 떠나는 전남을 살고 싶은 전남이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전남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기득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국민들과 함께 추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기득권들이 무산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의 무상급식도 정의당의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정의당과 심상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국민의힘. 지금 전국이 정권교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우리 전남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표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표씩만 주시면 저희 전남, 특히 전남 도당위원장 중앙에 가서 전남의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100%에 가까운 그런 표를 주셨지만은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잔치, 몇몇 사람들은 이해한 잔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은 간대였고 가짜 민주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전남에서 기본적으로 표를 주시는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가짜 민주 세력이 사라지고 다시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찾아드는 민주화가 되는 전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민주당 또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데 그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 5대 강국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렵게 성장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슈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